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2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급락 마감했죠. 다우는 1.6%, 나스닥은 2.2% 하락합니다. 모든 종목이 하락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이 갑자기 하락하게 된 이유는 지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이 지점은 분산하는 과정 속에서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라는 거, 요것만큼은 거의 확실하죠. 계속 그 지점만 되면 밀리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은 지표가 한 3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확정치가 나오는데요. 얘들은 항상 예비치, 예상치, 뭐 이렇게 해서 확정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확정치가 나오는데 64.5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전월 1월에 71.7%, 71.7%가 아닙니다. 그냥 71.7을 7포인트 하회했고요. 예상치가 67.8이었는데 그거보다도 하회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소비 참여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소비 심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소비가 줄어들 거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을 흔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약간 장기적으로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보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가 4.3이 나오는데요. 전월 3.3보다도 1%가 넘었습니다. 1%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1포인트, 자꾸 프로라는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1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30% 정도 오른 거죠, 결국은. 4.3이니까요. 3.3에서 4.4니까 1포인트면 한 30%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올라갔던 것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는 걸 예상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를 못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특히 5년 장기 인플레이션이 3.5%가 되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0.3%가 상승을 했습니다. 1995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랐다고 하네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것은 시장에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은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PMI 지수가 예비치가 49.7이 나왔는데요. 재작년 1월 이후로 처음으로 위축됐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서비스업 지수가 굉장히 크죠, 미국은. 이 서비스가 이게 낮아졌다는 것은 소비도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지표가 미국 시장을 흔들어버리는 상황이 됐고, 그것이 관세 정책과 연결되어 있고, 또 이것이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AI 대표 종목들인데요, 거의 4%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4%. 시장에서는 3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95%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의 이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27일 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에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블랙웰 출시를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좀 돌리지 않겠나라는 부분.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플레이션 지표에 굉장히 중요하죠.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번 주에는 키포인트가 되고 핫 이슈가 될 거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이 중요한데요. 이건 뭐 다우 보시면 여기서 확 밀렸죠. 그래서 지난번 저점까지 밀리지 않았고, 요 상단선 부분에서 더 이상 못 가는 흐름, 그쵸? 박스권을 예상했는데 그 박스권을 예상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여기만 되면 악재가 나서 밀립니다. 그렇죠? 월봉으로는 이제 분산이 시작이 된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분산이 아니라 좀 더 넓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박스권 상단되니까 이제 밀려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전약으로 출발하겠죠. 전약 후강 가능성 뭐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윗끌림 만개잖아요. 또 뭐 어쩐 경우에는 뭐 윗끌림 만개를 하락하면 더 많이 하락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저평가됐고 미국 시장과 좀 다른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해보고 있고요. 해외 종목에서는 엔비디아를 좀 볼 필요성이 있죠. 엔비디아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4%. 딥시크로 인한 충격을 회복했다라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 바로 무너뜨리네요. 그렇죠? 바로 무너뜨리는 모습. 그래도 어쨌든 개파락 엄청 큰 거는 매운 거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브로드콤도 역시 밀리. 이 두 종목이 4%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요즘 뭐 AI가 시장 대사지만 또 AI가 빠지면 시장도 하락하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보는 건 다 위험자산 아닙니까? 이 위험자산 말고 위험자산 반대되니까 안전자산이죠. 그 금 부분인데요. 이 금이 지금 뭐 난리납니다. 우리나라 뭐 한 건에 60만 원까지 올랐고 그러는데 저는 이 금이 3,400불, 온수당 3,400불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차트가 월봉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값은 2,900, 3,000불을 앞두고 2,900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든 미국이든 지금 금이 없답니다. 실물이 없답니다. 오죽하면은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금이 그 보유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봤지 못 봤으니까 보고 싶은 거겠죠. 뭐 아니면 또 음모론에 이용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을 보겠다. 뭐 그런 해석을 하고 있고요. 환율이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그 옆으로 계속 행보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434원 정도 끝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 역에서는 소폭 올랐습니다. 1446원. 그러니까 한 2원 정도. 그러니까 이 환율로 봐가지고는 국내 주가가 빠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하락 출발하는데 이 윗끌림 만기가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정도로 설명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내일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채권 종목의 55%는 금리 인하 가능성.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금리 인하는 지표로 보면 맞는데 뭐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일본은 금리가 제로가 있는 상태고 일본이 우리보다 가난하지도 않고 일본은 통화도 기축통화지만 우리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그쵸? 그 비중 따지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내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속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수를 살리는 것은 추경으로는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빠릅니다. 피부로 와닿는 가계에서는 바로바로 영향이 오죠. 왜냐하면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들기만 해도 생활에 도움이 되죠. 그렇죠? 재정정책은 생활에 도움이 안 되지만 통화정책은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이렇게 묶어줄 상황이 아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 아무 의미 없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물론 뭐 환율이 또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뉴스를 보니까요. 뭐 3천 가능성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갈 거라고 이제 오늘 지난주에 아래 걸 생겼는데 오늘 개파락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120일까지 올 것 같은데 2622까지 한번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삼성전자에 달렸다라는 해석이면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일단 삼성전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너무 아쉽습니다. 월봉상으로 오늘 이겨내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 올라서 여기 위 고점 2675대를 넘어가 버리면 상당히 강한 상승이 올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그 부분인데, 삼성전자 지난주에 200일선 120에서 돌파 시도하다가 밀렸거든요. 미국 때문에 오늘 좀 밀릴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H면 납품 오늘 하나증권에 나왔는데 뭐 큰 문제 없을 거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삼성전자 오히려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형성되는 거 아닐까라는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